화학 공부하다 보면 이 pH 계산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참 많죠? 오늘은 강산이든 약산이든 심지어 여러 산이 막 섞여 있을 때도 pH를 아주 자신 있게 계산할 수 있는 비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걸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pH가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강산과 약산 계산법을 차례로 마스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 산이 섞인 좀 까다로운 상황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pH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본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H라는 게 사실은 그냥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있나? 이걸 좀 보기 편한 숫자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이온 농도 숫자가 막 0.0001처럼 너무 작으니까 다루기 쉽게 로그를 딱 씌워서 간단한 숫자로 만들어준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이 둘의 관계가 꼭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져서 산성이 강해질수록 반대쪽인 pH 숫자는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pH한테는 pOH라는 아주 친한 단짝이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25도씨에서는 신기하게도 항상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H만 알면 pOH는 그냥 14에서 빼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강산인데요. 이건 뭐 거의 거저먹기 수준으로 간단합니다. 강산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가진 양성자를 진짜 100% 아낌없이 다 내놓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 넣어준 산의 농도가 곧바로 수소이온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0.10mHCl이다? 그럼 그냥 마이너스 로그 씌워서 pH는 1.00 끝. 암산도 가능할 정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함정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아주 묽은 염산 용액이 있다면 pH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배운 공식 그대로 계산기에 그냥 이 숫자를 넣으면 어라? pH 8.00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pH가 7보다 높으면 염기성이잖아요. 멀쩡한 물에 산을 넣었는데 갑자기 염기성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바로 물 그 자체에 숨어 있어요. 사실 순수한 물에도 원래 H 플러스 이온이 아주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넣은 산이 너무너무 묽어서 이건 뭐 거대한 호수에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pH는 그냥 물의 pH인 7에 거의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자, 강산은 이제 마스터했으니 진짜 재미있는 약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약산은 강산처럼 100% 다 내놓는 게 아니라서 화학 평형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약산 문제는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 정해진 5단계 레시피만 따라가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 엠플로올이나 수소 용액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보이는 IC표는 일종의 화학 반응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초기에 얼마가 있었는데 반응으로 얼마가 변화해서 최종적으로 평형 상태에 얼마가 남았는지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X값을 구하고 나면 아주 중요한 확인 절차가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계산 편하게 하려고 1.00-X에서 X를 그냥 무시해버렸잖아요. 이게 괜찮은 방법이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5% 규칙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2.7%니까 5%보다 작죠? 그럼 잘 무시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그 2.7%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해리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아주 의미 있는 값이거든요. 말 그대로 산 분자 100개 중에 몇 개가 실제로 쪼개져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놨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약산이 얼마나 짠돌이인지 알려주는 지표 같은 거죠.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강산은 100% 전부 다 내주는데 우리 HF 예시에서는 고작 2.7%만 내줬다는 거니까요. 대부분은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만약에 약산 2개를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자리를 두고 일종의 양성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럴 땐 고민할 필요 없이 각 산의 전투력 수치, 바로 Ka 값을 보면 됩니다. Ka는 이 산이 얼마나 H 플러스를 잘 내놓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보시면 HNO2의 전투력이 HCn보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여러 약산이 섞여 있을 땐 그냥 제일 센 놈이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약한 애들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문제가 엄청나게 간단해져요. 왜 무시해도 되는지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강한 산이 내놓는 H 플러스 양이 이만큼 선더미 같다면 약한 산이 내놓는 양은 진짜 그 옆에 있는 먼지 한 톨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pH에는 거의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산이든 약산이든 심지어 혼합물이든 어떤 산의 pH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용액에 염기를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평형의 원리가 또 어떻게 멋지게 적용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학의 훨씬 더 깊고 재미있는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